안녕하세요. 발빠른 시황 이소구입니다. 오늘 드디어 3000포인트가 눈앞에 보입니다. 종가 코스피 지수가 2990포인트. 우와, 대단합니다. 여러분들께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네요. 순수 개인의 힘으로 여태까지 끌어올렸는데 오늘도 미국 시장 하락, 그래서 장 초반 약세 분위기를 완전히 뒤엎어서 상승 마감을 하는 원동력을 만들어 주셨네요. 이 힘 좀 더 끌고 가보죠. 일단은 전반적으로 놓고 보면은요, 쭉쭉쭉쭉 올라가면서 5일선이라고 하는 이 기본적인 지지대도 지금 닿지 않고 급등하는 양상입니다. 그래서 매수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쉽사리 매수 포인트도 잡기 힘든 장이 돼 버렸어요. 근데 이런 부분, 수급 부분에서도 잠깐 먼저 언급하면서 가보겠습니다. 수급 부분을 보시면은요, 오늘도 개인이 1조 2천억, 거래소 코스닥에서 1조 2천억 정도를 매수를 했는데 외국인 기관이 다 버렸죠. 예, 외국인 기관이 다 버렸어요. 양대 시장 모두 버렸어요. 거기다가 지금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선물을 근 1조 정도 매도를 했습니다. 9,370억. 거기다가 콜옵션 매도, 풋옵션 매수, 완전 하방 포지션이거든요.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는데 작년 12월 달에만 3번 정도 손절을 했어요, 외국인이요. 하방 포지션을 일주일간 잡았다가 포기하고 매도, 하방 포지션을 또 일주일간 모았다가 다시 풀고 3번 했거든요. 그런데 화면을 보시면은 지금 선물 매도가 계속 나옵니다. 거기다가 콜옵션 매도, 풋옵션 매수, 완전 하방 포지션인데 과연 얘네들이 이번에도 그것이 가능할까? 그러한 부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역시 개인들의 이 무서운 매수세, 여기에 손을 드는 양상이에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여전히 같은 맥락으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금 동향을 잠깐 보면은요, 현황이 작년 연말 기준까지밖에 지금 안 나옵니다. 이게 이제 1월 월요일 날짜는 내일 이제 집계가 돼서 나오는데 65조, 더 매수했으니까 좀 줄어들었을 수도 있죠. 64조 정도로, 64조 3 정도로 줄어들 수 있는데 아직도 그 여건이 탄탄하다는 점에서 놓고 보면은 지수가 빠지더라도 다시 들여 올릴 여건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생각을 하시고 종목별로 접근을 하자라는 게 지금 장의 특징이에요. 한마디로 요약해보죠. 어제는 뭐라 그랬죠? 외국인 기관이 머릿속으로 뭐라 그래? 미쳤어 라고 했죠. 그런데 오늘은 개인들의 머릿속 어떤 생각을 하고 이렇게 접근을 할까? 옆집 순이 아빠 먹고 있는데 나는 못 먹어. 지금이라도 달려가자.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개인들이 똑똑한 개인도 있죠. 소위 스마트 머니. 선취매해서 끌어올리는, 하지만 대부분의 개인들 같은 경우에는 신문이나 아니면 경제 TV, 뉴스에서 나오는 어떤 이슈, 그거에 따라서 뒤따라서 팍팍 잡는 그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어서 이슈에 의한 종목별 장세,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슈에 의한 종목별 장세가 나타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대단합니다. 거기다가 예전 같으면은 거의 중소형주 위주로 개인들이 그렇게 매수를 했는데 지금은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도 같이 매수하는, 오히려 더 매수하는 흐름이 나오고 있어요. 코스닥 지수도 같이 올라가는 흐름이기도 한데요. 글쎄요, 제가 보기에는 거래소가 좀 쉴 때 코스닥이 좀 더 강하게 슈팅 나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중소형주에도 관심을 여전히 가지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런 점에서 종목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특징주 하나씩 쫙쫙 넘어갈 테니까 그 부분 잘 따라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특징주로 놓고 보면 역시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
오늘도 미국 시장 하락에 의해서 하락 출발을 했는데 또 끌어올렸습니다. 이야, 대단합니다. 거기다가 하이닉스 보시죠. 대부분 5일선 조정 주거든요. 어저께 그렇게 튀었으면. 옆집 순이 아빠가 생각나는 겁니다. 지금 순이 아빠가 먹은데 나라 오늘이라도 사야 돼. 마음 조급한. 그런데 이렇게 조급해 하면은 그 조급증이 후유증으로 남아요. 그래서 조정은 줄 수 있다라는 염두는 둬야 됩니다. 이 두 종목만 보더라도. 그러한 부분이 수급 부분에서 다시 한번 보면은 수급 부분에서 나타나는데요. 외국인들이 그거를 과거에 다 이용했었거든. 그래서 이렇게 포지션 짜가지고 선물 1조를 매도를 했으면요. 선물은 약 4배 정도를 쳐줘요. 4, 5배? 그 정도를. 주식 가만. 그러면은 한 4조 정도를 매도했다라고 봐야 되거든, 주식을. 거기다가 옵션까지 이렇게 잡았다? 5조 정도 봐야죠. 이렇게 돈을 건 거를 보면은요. 아, 기회가 있으면 매도해야지라고 하는데 워낙 개인이 이렇게 뒷받침이 빵빵 터지니까 그러한 부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중국 증시도 도와주면서 장 끝까지 이렇게 올리는 장이 됐는데 내일도 역시 같은 맥락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빠지면 산다. 그리고 빠진 종목, 못 간 종목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대표적인 종목 하나씩 보겠습니다. 간략하게 삼성 SDI입니다. 삼성 SDS입니다. I가 아니라. 안 움직였죠? 하락 추세 돌파를 했는데 또 옆으로 넉 달 동안 가다가 이거 왜 못 갔죠? 상속세 부분 때문에. 그런데 그것이 딱 끝나니까 움직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어제 올려 붙였다가 오늘 장중 17%, 18%까지 급등시킵니다. 안 움직이는 이 종목이. 왜 그랬느냐? 이유 갖다 붙입니다. 증권사, 언론에서.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저평가 됐느니 다 필요 없어. 다른 거 다 갔는데 얘 못 갔어. 상속세 그 문제 때문으로 인해서 못 갔어. 그런데 한 번에 이렇게 간다라는 거죠. 이런 종목 찾는 장이 지금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대표적인 종목들이 조선주입니다. 한 달 동안 내리 옆으로 겼죠. 현대 미포조선, 그리고 현대 중공업이었던 현대 조선해양. 지금 얘 같은 경우는 한 달 넘었죠. 오늘 쫙 붙이면서 고점 뜹니다. 즉 여태까지 소외되었었던 종목군들이 어떤 뉴스, 그건 만드는 거예요. 뉴스는 오르니까 왜 오른 거야 이거. 기자들이 찾아보니까 이것 때문에 오른 것 같아요. 왜 뉴스 내보내니까 또 개인들이 붙고 쑥쭉. 그래서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께 또 하나 말씀을 드릴 부분은 좀 물려 있으면 좀 기다리세요. 제자리 오면 파세요. 팔아도.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건설주가 오늘 또 올랐습니다. 현대건설. 같은 맥락이죠. 한 달 내내 제자리였죠. 현대건설, GS건설 마찬가지 맥락. 그리고 오늘 아주 특징적인 것이 은행주입니다. 제가 은행주 이거 매수하지 마라 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연말에. 배당 많이 준다고 5% 준다고 매수하지 말라 그랬죠. 이 보세요. 쭉쭉 떨어져 가지고 배당 받아도 여기에서 생각을 하면 10% 떨어졌어요. 5% 먹으려고 갔다가. 물론 여기까지 오겠지. 옵니다. 7,200원. 만약에 DGB금융이면 KB금융 마찬가지 개념. 신한지주 마찬가지 개념. 하나금융 마찬가지 개념. 근데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오랜만에 얘들 종목이 왜 올랐냐 이거지. 같은 맥락으로 생각을 하자고요. 시장을 분석하는 데 있어서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여태까지 소외됐어. 다른 거 다 올라갔는데 얘 못 올라가다 보니까 쟤 못 올라갔네? 그러면 싼 거 아니야? 이런 장이 지금 펼쳐지고 있다. 요약 정리하면은 개인 주도의 장이 지속되고 있어. 이슈에 의해서 종목들이 막 움직여. 그런데 얘가 안 움직였네? 마구 매수해. 종목별 이슈에 의한 개인장. 한마디로 요약.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들 종목군을
찾는 그런 시간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지금 코스피가 상대적으로 더 셉니다. 하지만 오늘 같은 경우 체시스라는 이제 중소형주 이슈에 의해서 퍽퍽 튀어 올라오거든요. 이런 거를 놓고 보면은 긍정적으로 봐도 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남은 종목 어떤 종목이 있는가, 그러한 부분은 문자 회원 가입 제도가 있으니까요. 거기로 문자 주시면 거의 매일 제가 문자 하나씩 드리거든요. 많은 가입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